4년 전 2019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한국 대표팀 또 한 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역사에 도전하는데요. 첫 판부터 아주 강한 팀 우승 후보와 맞붙습니다. 음바페의 후예들 프랑스와 경기하는데 5월 23일 화요일 새벽 3시에 킥오프하는 프랑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한국에서 주목할 선수들 그리고 프랑스의 유망주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 분석 프리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세 이하 월드컵 지난 4년 전 대회 원래는 2년 주기로 열리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연기되고 오랜만에 열리게 됐어요. 네, 4년 만에 열리게 된 건데요. 예, 대회가 한번 그 코로나로 아예 취소가 됐었으니까요. 네, 그때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 개최권을 유지해서 올해 그러니까 이제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인도네시아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 반대 운동. 유럽에서 사실은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인도네시아의 발리 지역에서 경기를 열기로 했는데 이제 발리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선수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올 수 없다. 종교적인 이유로요. 그래서 막 반대 운동을 해서 조추첨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전격 개최 취소. 이게 그 국제축구연맹의 스포츠 정신이 이제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위배돼서 정치 및 종교의 위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박탈당하고 얼떨결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되면서 원래 아르헨티나는 그 남미 지역 예선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마스체라노 감독이 그래서 이제 경질됐으나 다시 부임하게 된 거죠. 일단은 그 팀을 이끌어 왔었던 데다가 리오넬 메시랑도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 얘기를 했대요.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가 사실 갑자기 개최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2012 카타르 월드컵 우승도 했고 그 축구 열기 특히 아르헨티나가 좀 국가적으로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분위기를 좀 축구로 좀 극복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F조에서 가장 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랑 먼저 만든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난 대회에서도 포르투갈을 먼저 만나서 그때 포르투갈이 우승 후보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유럽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었다 보니까 그 경기는 패했으나 이후에 도리어 그러면서 이제 전술을 바꾸면서 도리어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팀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재정비를 통해서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당시에 그 포르투갈에는 하파엘 레앙도 있었어요. 그렇죠. 강력한 전력이었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이 20세 이하 월드컵은 24개 팀 체제예요.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3위로 맞춰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프랑스에 진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16강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일단 첫 경기 프랑스전이 내일 새벽인데요. 우선 다른 조 경기들이 먼저 펼쳐졌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A조는 개최국 아르헨티나가 아시아의 그 예선격이죠. 20세 이하 아시안컵을 개최했던 돌풍의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고 간신히 2대1로 역전승을 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과테말라에 승리를 하면서 아르헨티나, 뉴질랜드가 이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B조에서는 이제 슬로바키아와 미국이 승리를 했어요. 미국이 이제 1대0으로 그것도 추가 시간골로 간신히 승리를 하긴 했었죠. 근데 에콰도르도 이번에 좀 만만치 않은 전력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승리를 거두게 된 거고 이제 슬로바키아는 피지 상대로 이제 한 수 위의 전력을 과시하면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C조 아무래도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본이 속한 조 어려운 조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스라엘이라든지 특히 남미에서 대회가 열리니까 콜롬비아도 만만치 않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팀들이 20세 이하 대회에서 강하기 때문에 세네갈도 이제 쉽지 않은 팀이었으나 첫 경기에서 세네갈을 일본이 1대0으로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일본이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콜롬비아가 이스라엘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것도 막판에 극장골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D조가 조금 죽음의 조 얘기가 있었어요. 남미의 브라질, 유럽의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북중미에서는 좀 돌풍의 팀인 도미니카가 이제 합류했는데 이탈리아, 브라질이 첫 판부터 붙었고 이게 지금 조별리그 최고의 빅매치로 꼽혔는데 기대대로 많은 골도 터지긴 했습니다. 많은 골이 터졌고 이제 그 첼시가 지난 여름에 대대적인 영입을 했었을 때 데려온 선수로 이제 레딩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카사데이가 멀티골을 넣었죠. 프라티의 골까지 어시스트하면서 원맨쇼를 펼쳐서 브라질에 3대2로 승리를 했고 이제 내일 새벽에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우선 한국과 프랑스가 각 연령팀 그리고 성인 대표팀까지 꽤 많이 만난 전력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 대표팀에서는 3번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맨 처음에는 2002년 컴패드컵에서 만났었죠. 그때는 0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레, 비에이라, 아넬카, 조르카예프 그리고 윌토르한테 실점을 허용을 했었고, 카리에르가 그때 그 지단의 후계자로 불리던 카리에르가 2도움을 올렸었죠. 그래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대회인데, 그때 이제 0대5로 계속 패해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5대0 감독이라는 그런 불명에 섞인 별명을 불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2002년 5월 26일 그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에서 이때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박지성 선수와 이제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었고 2대3 석패를 했었고, 이 경기가 사실 지단의 부상으로 매우 화제가 됐던 경기이기도 한데, 이때 뭐 프랑스에서는 트레제기하고 디가리하고 그리고 이제 르베프가 골을 넣었고 윌토르가 이 경기에서 도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제 맞대결을 펼쳤고, 그때 이제 그 박지성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앙리가 선제골 넣었을 때 또 윌토르가 도움을 올리면서 윌토르가 3경기 다 나와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토고를 또 이기기도 했고 또 이 무승부까지 나오면서 16강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 마지막 스위스전의 패배로 탈락을 했고, 이때 이제 프랑스는 위기론이 있었으나 결승까지 올랐고, 특히 토너먼트 가서는 지단의 활약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 팀으로 보면 23세 이하 팀이 3차례 경기가 있었는데 1995년 아주 예전 이제 툴론컵에 참가했을 때 우리가 0대1로 졌고, 또 2015년에는 또 프랑스에 가서 친선 경기했을 때 또 문창진 선수의 골로 1대1로 비겼고, 가장 최근 대결이 2021년에 서울에 이제 프랑스 팀이 방문을 해서 권창훈 선수가 득점을 하는 활약이 있었지만 2대1로 졌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도쿄올림픽 바로 직전에 이제 평가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무아니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 도움을 올린 게 카시였거든요. 카시는 현재 이재성 선수와 함께 마인츠에서 뛰고 있고요. 무아니는 이제 유명한 선수가 됐고요. 그렇죠. 또 이제 은부크가 골을 넣었었습니다. 이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강팀들이 일본 적응을 또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연령대입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은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8번 대결을 했는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1997년 당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가 쿠칭 쪼크를 당했죠. 브라질에 10대3 참패를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를 상대로도 프랑스의 뭐 최고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앙리, 트레제게 뭐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둘 다 멀티골을 넣어서 2대4로 우리가 완패를 당했어요. 이 경기는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목욕탕에 가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이관우, 박진섭 이런 그 현재 지도자들이 맹활약을 했던 때였고요. 그리고 2003년엔 그래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4개국 친선대회 역시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0대0 무승부를 끌어냈고, 2008년에는 이제 일본 센다이에서 열렸던 친선대회에서 0대0으로 비겼고, 2011년에 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만났었어요. 그때는 일단 그 순우가 선제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에이다 포파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골을 넣었었고, 마지막 골을 넣은 선수가 그나마 이제 유명한 라카제트가 골을 넣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좀 잘된 선수들이 있었던 프랑스고요. 2013년 이제 툴론컵에 참가를 했을 때 이때 0대0으로 비겼었고, 2015년에는 이제 당시에 우리가 2017년에 2020세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서 수원 JS컵 박지성 이제 이사장이 당시에 후원했던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선전을 꽤 했어요. 0대1로 한번 졌고, 2016년에는 이승모 선수의 골로 이기면서 우리가 전 연령 통틀어서 프랑스를 상대로 유일한 승리를 이때 거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9년 스페인 무르시아에서 이제 평가전을 가졌었고, 이때 이제 현재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1대3 패했는데 무려 현재 그 상당히 유명해진 레버쿠젠의 무사 디아비가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선수들의 활약상들을 보면 이번에도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도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데, 우선 한국 대표팀 상황부터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대회들의 일정이 좀 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본선 20세 월드컵 열리기 1년 전에 이제 아시아 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그 본선이 있기 2달 전인 지난 3월 달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죠. 20세 이하 아시안컵이 열렸는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기대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오만하고의 경기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뒀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르단 상대로 이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고, 이미 그래서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타지키스탄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게다가 조별리그를 무실점으로 통과를 했고 대량 득점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중국과의 경기가 이제 8강전이었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가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렵다가 김용학 선수가 이제 후반전 62분에 페널티킥으로 간신히 동점골을 넣었고, 연장전도 조금 치열하다가 100분 105분에 이제 연달아 골이 터지면서 3대1로 이겼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우승을 노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개최국 홈발을 조금 무시할 수가 없죠. 우즈베키스탄하고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로 그친 상태에서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었고,
거기서 이제 승부차기 스코어에서 1대3으로 패한 거죠. 예, 무려 3명이 이제 실축을 했는데 이 경험이 결국에는 이제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아시아에는 4장의 티켓이 있었기 때문에 4강에 오르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선수 누구냐? 사실 뭐 이 대회에 나왔던 대부분의 주력 선수들이 그대로 참가를 해요. 그 중에서 주목할 선수가 이제 포르티모넨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용학 선수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소개한 프로필을 보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볼 수 있는 선수인데 2대1 패스라든지 뭐 드리블이라든지 기술이 좋은 또 왼발잡이인 테크니션입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롤모델은 손흥민 선수고 현재 그 포르티모넨세에서 뛰고 있죠. 이 선수가 이제 포르투갈 리그 디비전을 치르지는 못했지만 이제 컵 대회라든지 또 23세 이하 약간 2군 팀 경기를 소화하고 그렇죠. 있는데 임대 신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최근에 좋은 성과를 보여서 완전 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 선수는 뭐 16세 이하 대표팀부터 20세 이하까지 꾸준히 이제 선발되는 이 연령대의 뭐 가장 큰 유망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유럽파가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 2군 소속인 이지한 선수예요. 예, 뭐 이지한 선수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스피드하고 상당히 이제 드리블에 능한 선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대2 패스 주고받는 데에도 능하다라고 하죠. 예, 결국에는 뭐 비슷한데 지금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자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측면에서 빠르게 또 치고 들어가는 그런 성향의 한국의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고요. 프라이부르크에서 뭐 사실 나이 때는 뭐 좀 1군에 도전해봐야 될 나이지만 아직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현재 그 프라이부르크 2군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이부르크 2군이 현재 그 독일에 있는 2군 팀들 중에서 가장 강해요. 아, 그래요? 유일하게 3부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현재 3부 리그 2위로 1위 팀과 승점 1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승도 가능한 상태인데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2군 팀이 3부 리그까지밖에 못 가요. 스페인은 2부 리그까지 가능하지만 이제 독일은 이제 3부까지만이다. 그래서 참고로 재미있는 게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으로 임대를 다시 갔었을 때 프라이부르크 소속으로 그때 이제 바이언 2군에서 뛰었었고 그때 바이언 2군이 원래는 15위에 위치하고 있다가 치고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3부 리그. 그래서 2군 팀이 3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아주 드문 일인데 우승하고도 승격을 못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2군의 이재현 선수 비록 주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3부 리그에서 올 시즌 14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뭐 충분히 이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좀 근데 아쉬운 게 첫 2경기에서 이도움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좀 주춤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20세 월드컵을 통해서 조금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보여줬고 또 이 20세 이하 팀에서 가장 뭐 유명한 선수 그리고 가장 뭐 커리어상으로 프로 레벨에서 보여준 선수는 FC 서울의 강성진 선수인데요. 이미 성인 대표팀 경기도 치렀고 또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도 나갈 선수이고 또 20세 이하 대표팀까지 현재 뭐 FC 서울에 속한 국가대표 선수죠. 나상호, 황의조 선수를 보고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측면과 전방을 오가는 골잡이, 골을 잘 넣는 선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재한 선수라던가 김용학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프로 레벨에서 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군에서 뛰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지만 강성진 선수는 상당히 다부지게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미 2021년에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에서 30경기를 뛰면서 1골 4도움으로 거의 뭐 준주전급으로 도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세 이하 팀이 일정이 워낙 많아서 소화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이번 대회 공격진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명 주목할 선수가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의 배준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뭐 윙 플레이어, 뭐 중앙 미드필드까지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센스도 좋고 특히 소속팀에서 과거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주세종 선수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패스의 볼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보면 2022년 지난 시즌에 이제 K리그에 데뷔해서 8경기 뛰었고 올 시즌에는 1부 리그에 승격해서 이제 7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보시면 포지션이 두루두루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좌우 윙은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와 이제 그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득점력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예, 대전 2군이 이제 K4 리그에서 뛸 때 5골 3도움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선수는 성남FC 수비수인 김지수 선수, 제2의 김민재로 불리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뭐 김지수 선수가 워낙 뭐 유명하죠. 이미 뭐 토트넘 그 방한했었을 때도 올스타 자격으로 이제 나가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체 출전도 하고 했는데 일단 몸이 이 선수도 완전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뭐 그 신체 조건 자체도 192cm로 상당히 키가 크고 그리고 발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포스트 김민재라는 얘기들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선수예요. 예, 게다가 지난 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성남이 K리그 1에 있었는데 그때 이 선수가 고등학생이었어요. 18살의 나이로 19경기를 뛰었는데 1546분 그러니까 선발 출전해서 수비수니까 22세 이하 의무 규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대회를 펼쳐서 유럽의 관심을 받았고 현재 뭐 성남 구단이 공식적으로 알린 대로 브렌트포드로부터 바이아웃 금액에 해당하는 공식 제안을 받았는데 네.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해요.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번 한국 대표팀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예. 거죠. 예, 그가 특히 이제 이현주 선수가 물론 이현주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 선수도 약간 좀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긴 하지만은 안 그래도 중원 뎁스가 지금 약한데 이현주 선수가 부상 후 빠진 게 매우 아쉽죠. 특히 이현주 선수는 현재 바이에른 2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부상으로 좀 빠지게 된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 네, 유럽파 가면 차출까지 하고 딱 하필이면 그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죠. 예, 뭐 아쉽긴 하지만 뭐 다른 선수들이 좀 잘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만날 프랑스 뭐 사실 20세 이하 대표팀 뭐 강력하지만 현재 뭐 유럽에서 가장 또 많은 재능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1997년과 2001년에는 8강까지 20세 이하 월드컵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2011년에는 이제 4위까지도 기록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2013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그 폴 포그바가 이제 골든볼을 차지했었고요. 포그바를 중심으로 이제 웅티티, 주마, 콘도그비아, 르미나, 디뉴, 베레투, 토뱅, 사발리, 풀키에르 등이 뛰었는데 이들은 다 이제 프랑스 성인 대표팀에서도 뛴 경력이 있을 정도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다만 예. 이제 최근에 2017년 한국 대회에서 16강 그때 생맥시맹이 뛰었는데 네. 탈락을 했고 2019년 이제 한국이 준우승한 대회에서도 16강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도쿄올림픽도 뭐 금메달 후보라고 얘기들은 많았으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을 했었죠. 예,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연령대 최고의 수준의 선수들은 이미 뭐 유럽 빅리그의 예. 주전으로 뛰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못 오는 그렇죠. 그 연령대에 예. 좀 최고의 선수들이 못 와요. 사실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잉글랜드나 독일이나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그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유럽 선수권이 아닌 이런 월드컵 같은 데는 안 보내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타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프랑스가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만큼은 무려 8회로 잉글랜드, 스페인 11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아요. 예, 사실 뭐 이 나라들이 대표적인 유럽의 축구 강국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20세 이하 월드컵이 뭐 월드컵이 실제 열리는 그 비시즌에 열린다면은 모든 선수가 오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애매하게 특히 5월달 시즌이 끝나기 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 있을 때 열려버리니까 조금 이제 선수들이 못 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프랑스는 좀 빠진 선수들이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슬로바키아에서 유럽 19세 이하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이때 비록 프랑스가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유럽에서 본선 참가권을 얻은 팀들을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의 5대0 대승 그리고 말씀드린 브라질을 이겼다고 말씀드린 이탈리아를 또 4대1로 대파하면서 3전 전승으로 이제 4강에 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준결승전에서 이스라엘한테 이변의 희생양이 됐었죠. 예, 불운한 자책골도 있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뭐 약간 실리적인 축구를 많이 구사하면서 프랑스에 한 방을 먹였는데 그래도 4강에 오른 팀들은 본선에 오르기 때문에 우승을 노리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프랑스인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럽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 펼쳤던 특히 공격수 차우나 선수가 이제 여러 사정으로 차출이 안 됐고 두 골을 넣었던 보니 선수도 못 왔고 이제 세 골을 기록한 알랭 비리지니우스 이 선수는 이제 합류가 됐습니다. 예, 프랑스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러니까 소쇼 유스를 거쳐가지고 릴로 이적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것도 뭐 이적료도 400만 유로로 상당히 그러니까 거액을 받고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연령대별 대표팀도 뭐 단계별로 밟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측면 윙포워드, 뭐 공격의 모든 위치를 소화하지만 오른발잡이로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뭐 음바페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리그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수행을 했습니다. 예. 특히 릴에서 현재 그 15경기 다 교체 출전이긴 해요. 하지만은 공격수 나와가지고 골을 넣기도 예, 했었거든요. 특히 릴 같은 경우에 프랑스도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꾸준히 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뭐 이번 월드컵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스타,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스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르지니우스 같은 경우는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 3골 3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가시했죠. 네. 4경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회 베스트 11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A매치 기간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 프랑스가 미국,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 강팀들과 경기를 했는데 이 잉글랜드전에는 주장원전까지 차고 경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회도 주전 공격수일 것이다.
예. 이제 뭐 비르지니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고 테크닉도 좋고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가 이제 오도베르트. 뭐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프랑스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해당을 하는데요. 만 18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0세 이하를 뛴 경력 자체는 이번이 이제 처음 뽑힌 거예요. 파리 생제맹 유스 출신으로 현재 투르아에서 뛰고 있는 건데요. 이 선수가 이제 투르아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그걸 리그왕에서 32경기, 그러니까 확고한 주전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주전급, 그러니까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만 18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3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급부상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세 이하까지도 차출되게 된 케이스. 원래는 밑인데 월반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파리에선 결국 뭐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1군에 오지 못해서 이적을 했지만 파리 유스 시절에도 이제 유스의 챔스였나요? 2021, 2022 UEFA 유스 리그 때 6경기 3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던 뭐 프랑스의 대표적인 유망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주목할 선수는 TBD를 뽑았는데요. TBD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약간 조금 뭐랄까 프랑스보다는 독일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좀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 이제 알타르에서 이제 임대로 뛰기도 하고 하다가 이번에 투르아에 오게 된 케이스예요. 1월에 이제 팀을 옮기게 된 거였거든요. 예, 게다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도베르트하고 한 팀에서 찍었기 때문에 호흡도 좋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이제 투르아 선수들이 좀 많아요. 예, 그 투르아가 유망주들을 많이 긁어 모아서 그들로 이제 플레이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TBD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선수가 최전방 원톱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차우나를 이번에 못 뽑게 됐잖아요. 차우나를 못 뽑게 되면서 TBD를 뽑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키도 187로 상당히 큰 편에 속하니까 그렇다라고 보이는데, 뭐 슈투트가르트에서도 13경기 분데스리가 경력이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전반기에 알타르로 임대를 떠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주전으로 뛰면서 16경기 5골 1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르아로 이적을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물론 투르아에서는 이적하고 나서 뭐 적응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출전을 하진 못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차출됐기도 했겠지만 결국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나이부터 분데스리가 경험했고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적도 잘 되고 상승 흐름이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평가전에서도 출전해가지고 골을 하나 기록을 하기도 했죠. 예.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주목할 선수는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는 플로랑 다실바. 이 선수도 뭐 리옹 유스,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주목하는 유망주겠죠? 현재도 리옹 소속이죠. 근데 이제 폴란드함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예. 뭐 중앙 미드필더, 공격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중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을 뿌려주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태클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제 골도 많이 넣고 이제 도움도 좀 어느 정도 올리고 이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옹에서 이제 유스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가서 이제 6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리옹 2군 팀에서도 13경기에서 2골 4도움. 그리고 이제 빌프랑스에서 임대로 뛰면서 그때는 이제 14경기에서 7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물론 뭐 하브리그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제 LADBJ로 임대를 떠나가지고 폴란드함에서 13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LADBJ 무대에서 임대간 이후에는 유럽의 일부 리그에서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뛰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목할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충분한 경험이 있고 또 프랑스의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거쳐왔던 역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거기다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20세 이하 평가전에서도 6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많은 뭐 몇몇 스타들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주력급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안 페레이라 이 선수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수 오른쪽 풀백도 서고 센터백도 서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고 심지어 윙우도 나오기도 했었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 원래 그 랑스 유스 출신으로 이제 뭐 2군 그리고 또 이제 프로 데뷔까지 한 다음에 이번 시즌에 오셰르 이제 이적을 와가지고 그래서 2군과 1군에서 잠깐 뛰다가 현재는 브르캄브레스에서 임대로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르캄브레스에서는 그나마 조금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브라이안 페레이라 같은 경우도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도움도 기록하고 하면서 대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긴 했었습니다. 비록 뭐 이제 뭐 랑스든 오세르든 1군 팀에 자리 잡진 못했지만 연령별 팀을 두루 거치면서 또 프로 데뷔도 빨리 주어졌던 선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는 우스만 카마라 이 선수를 좀 이제 잘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일단 뭐 떡대가 괴물입니다. 키도 197에다가 몸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제공권에도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 보기와 다르게 발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패스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다만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태클
능력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발밑이 좋고 패스 잘하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도 소화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파리 FC 유스 출신으로 거기서 이제 프로 데뷔했고 현재는 이제 앙제 소속으로 뛰고 있는 건데요. 예, 앙제에서도 물론 뭐 많이 출전한 건 아니지만 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500분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예, 뭐 프랑스와의 경기 특히나 아마도 이제 이 선수들이 뭐 물론 각자 소속팀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고 많은 스카우트들이 보겠지만 그래도 24세 월드컵에도 많은 또 유럽의 빅클럽이라든지 뭐 빅리그의 스카우트들이 오거든요. 와서 또 이런 그 프랑스 같은 팀들의 경기를 또 많이 봐요. 이때 또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좀 있다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 메시를 맡고 있는 예. 카마라네요. 예, 메시를 막아본 선수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퀄리티 있는 경험을 한 선수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뭐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4-3-3으로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 사실 근데 프랑스는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4-3-3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 평가전대에서는 3-4-3이나 아니면 3-5-2 포메이션까지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의 경기에 각기 다른 그 포메이션과 다른 선수들을 썼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좀 점검 중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김은종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세 이하 아시안컵이 좀 기본 플랜이 될 것 같아요. 역시 4-2-3-1이나 4-3-3을 쓰는데 지금 뭐 장신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라든지 혹은 이제 뭐 측면에서 득점력이 좋은 뭐 강성진, 이선의 김용학 그리고 이제 배준호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주력으로 이제 공격을 구성하고 전북현대 강상윤 선수가 말씀드린 유일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 그리고 이제 이승원 선수가 허리를 좀 책임지고 수비 라인에서는 김시수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 팀의 역사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도 전 세계 주요 이제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다 전 경기 이제 항목으로 넣고 있는데 프랑스 승리가 1.44배 거의 뭐 프랑스의 완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령대별 대표팀 같은 경우는 붙어봐야지 않는 그렇죠. 거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타고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때도 있고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치고 올라가겠나 하거든요. 지난 대회 때 어느 누가 결승전에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붙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게다가 20세 이하 월드컵 지금까지 열린 경기를 보더라도 일본도 승리를 했고 뭐 쉽게 뭐 갈린 경기들 피지 정도를 제외하면 없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피파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프랑스의 그 브리지니우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김지수 선수를 주목한 선수로 딱 이렇게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승리 배당률이 6.73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배당률이 나온 건데 과연 내일 새벽 3시 이 경기 우리 한국 선수들 어린 태극 전사들이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한준TV에서 그 결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